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시상식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35세의 젊은 여의사는 자신에게 건네진 반짝이는 황금 트로피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품속에서 심하게 낡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심지어 핏자국까지 희미하게 남아있는 다해진 작업화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작업화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작업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어린 여동생을 업고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벽돌을 짊어져야만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동상에 걸려 발톱이 모두 빠져나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최고급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날, 동생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지만 정작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오빠는 인적이 끊긴 차가운 공사판 구석에서 피를 토하며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생의 등록금 6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병을 숨긴 채 독한 진통제로 버티며 야간 철야 노동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미래와 건강, 그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치며 동생의 등불이 되어준 남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오빠의 헌신에 관한 기막힌 실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이라는 가혹한 형벌 속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았던 숭고한 가족의 위대한 증명입니다. 이야기는 1997년 12월 온 나라를 휩쓸었던 외환 위기의 매서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갑작스러운 공장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잃게 된 15세의 소년과 7세의 어린 소년은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년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가난을 핑계로 고아들을 외면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것은 산 동네의 차가운 지하 단칸방 하나와 엄청난 액수의 빚뿐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어린 여동생은 배가 고프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세의 소녀는 동생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녀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대신 중학교 교복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습니다. 소년이 선택한 것은 중국집 배달 일이었습니다. 아직 오토바이를 탈 나이가 아니었기에 소년은 양손에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가파른 산동네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만 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빙판길에 미끄러진 소년은 철가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찌그러진 그릇 안의 짜장면은 무사했습니다. 배달 음식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소년은 다친 무릎을 절뚝이며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번 돈은 고작 4,000원. 소년은 그 돈을 꼭 쥐고 시장에 들러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붕어빵 3,000원어치를 샀습니다. 자신은 식당 주방 한 구석에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동생에게 내미는 봉투 안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빠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동생은 영특하게 자라났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바깥 출입이 어려웠던 동생의 유일한 세상은 오빠가 헌책방에서 주워온 낡은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오빠는 밤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동생이 읽어주는 책 내용을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갈라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오빠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빠는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빠는 배달 일을 그만두고 가장 위험하다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와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쇳가루가 폐를 찌르고 시멘트 독이 피부를 갉아먹는 끔찍한 환경이었습니다. 안전 장비 하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곳에서 청년은 하루 15시간씩 벼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오빠가 공사판에서 피땀 흘려번 보는 곳을 아니 동생의 학비와 재활 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동생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오빠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생의 교복을 다림질하고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공사판에서 달려와 동생을 업고 학교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오빠의 등은 동생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동생의 성적은 언제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은 수많은 상장들은 청년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청년은 동생의 상장을 볼 때면 자신의 굽은 허리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통증조차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두 남매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척추에 심각한 변형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척추 교정 수술을 당장 받지 않으면 동생이 영영 누워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가 눌려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술비는 무려 2,500만 원. 일용직 노동자의 월급으로는 평생을 안 먹고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거금이었습니다. 청년은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동생을 살려달라며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청년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으며 심야에는 수산시장에서 얼음 상자를 날랐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2시간뿐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불법 임상시험 약물까지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투여했습니다. 스스로를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청년은 마침내 피 묻은 돈 2,500만 원을 모아 수술비를 지불했습니다. 14시간의 대수술 끝에 동생은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동생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몰라보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침대 곁에서 웅크리고 잠든 오빠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동생은 오빠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책상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평생 고생만 한 오빠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합격자 발표 날,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700만 원에 달하는 의과대학의 첫 학기 등록금 고지서는 남매를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생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오빠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등록금을 무조건 마련해 오겠다고 소리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지방의 위험한 터널 발파 공사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생명수단이 붙어 임금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빠의 몸은 이미 오랜 노동과 독한 임상시험 약물의 부작용으로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소변에서 검붉은 피가 섞여 나오고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지만 오빠는 진통제를 한 움큼씩 삼키며 고통을 버텼습니다. 동생의 등록금을 내야 할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쓰러진 오빠는 현장 동료들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급성 백혈병과 만성 신부전증이 동시에 겹친 돌이킬 수 없는 말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하여 항암 치유를 받지 않으면 한 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입원 수속 대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오빠는 동생에게 자신의 병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만약 동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학교를 그만둘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갔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야간 철야 작업을 강행했고 그렇게 며칠 밤을 새워 건 돈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마침내 700만 원이라는 등록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생의 입학식 전날 오빠는 동생의 통장으로 등록금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깨끗한 흰색 의사 가운 하나를 소포로 보냈습니다. 소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동생, 오빠는 집안 공사가 길어져서
입학식에 못 가겠네.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살려주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편지를 붙인 직후 공사장 한바집 구석에서 짐을 정리하던 오빠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입과 코에서 끊임없이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속에는 동생의 합격 통지서가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품어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심장 박동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앰뷸런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동생의 이름을 작게 부르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동생은 오빠가 보낸 새하얀 가운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에서 오빠에게 자랑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오빠가 위독하여 지금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은 휠체어 바퀴가 불타오를 듯 필사적으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영안실의 차가운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바닥에 엎드려 기다시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앙상한 시신,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뼈와 가죽만 남은 채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오빠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오빠의 유품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색이 바랜 낡은 작업복 한 벌, 밑찬이 다 떨어져 나단 작업화 한 켤레, 그리고 꼬깃꼬깃한 수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 동안 오빠가 동생을 위해 쓴 돈의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원, 500원부터 수백만 원의 병원비까지 모든 숫자는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빠의 진심이 담긴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가 너무 많이 넘어와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 10만 원을 채워야 등록금을 낼 수 있는데 내일은 진통제를 2배로 먹고 야간조에 들어가야겠다. 내 목숨이 1년만 더 붙어 있다면 우리 지은이 졸업하는 걸 볼 텐데 하느님 제발 제 목숨을 거두시고 우리 동생 다리만 낫게 해주세요. 그 글을 읽은 동생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온 따뜻한 밥 한 그릇, 깨끗한 옷 한 벌, 그리고 오늘 입학하기 위해 낸 등록금까지. 그 모든 것은 오빠가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만들어낸 생명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오빠는 가난방패가 되어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홀로 맞으며 오직 동생이라는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썩혀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던 동생은 병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초라한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 하나 없는 쓸쓸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동생은 3일 밤낮을 굶어가며 오빠의 영정사진 앞을 지켰습니다. 사진 속 오빠는 동생이 처음으로 상장을 받아오던 날 찍었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동생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오빠를 화장장으로 보내는 날, 동생은 오빠의 관 위에 그 낡은 작업화를 올려놓았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길만 걸어온 오빠가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이 무거운 신발을 벗고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쉬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오빠를 가슴에 품고 동생은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빠의 목숨값으로 얻은 이 생명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지독한 노력 끝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 대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두 손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에게는 수술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천사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어떤 화려한 자격증이나 상패 대신 심하게 낡고해진 작업화 한 켤레가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환자들에게 그녀는 항상 그 작업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수호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오빠의 기일이 되면 그녀는 가장 좋은 양복 한 벌과 따뜻한 운동화 한 켤레를 사들고 오빠가 잠든 납골당을 찾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제발 춥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무거운 짐도 지지 말고 행복하게 뛰어놀라는 동생의 눈물겨운 선물입니다. 뼈가루가 되어버린 오빠는 아무런 말이 없지만 그녀는 언제나 오빠가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일 각자의 삶이 가장 힘들고 고달프다며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간절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누군가의 소리 없는 헌신과 사랑입니다. 당신의 등 뒤에도 혹시 당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거친 길을 걸어온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이름표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음을 이 위대한 남매의 이야기가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희생해온 부모님 혹은 가족의 고분 등을 한 번쯤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 한 남자의 낡은 작업화가 들려준 이 기막힌 실화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가슴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눈물겨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을 울리는 진실하고 깊이 있는 감동 실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